블레스들. 합석을 한번 불러볼까? 대답 좀 해줘요. 잠깐만요. 24. 권태훈. 네. 김도윤. 도윤이 왔어? 이 녹화라고 하지 않았었니? 이게 아니었나? 김지훈. 네. 박준성. 배현주. 알았어. 서현. 유은. 네. 이유빈. 우빈이. 네. 장승규. 네. 전성현. 네. 정현식. 네. 조다현. 최건희. 네. 최민정. 네. 12명. 근데 13명이네? 뭐지? 안 부른 사람. 아니, 신규냐? 이제 누구야? 오늘 새로 온 거지? 제 뒤를 좀 전달해 줄래? 책이 미리 얘기를 안 해놔가지고 책은 다음 시간에 줄게. 오늘 프린트로 해. 자, 야, 그리고 우리 지난주 월말 테스트 했는데 이렇게 실망스러워. 결과가 너무 안 좋아. 어? 항상 선생님 테스트는요 누적범위야. 누적. 응? 앞에 거 항상 포함해서. 어? 물론 새로 그 달에 새로 배운 것도 출제하지만 그 전에 배웠던 것도 계속 누적으로 테스트하는데, 여러분 냈던 건데도 여러분 결과가 별로 발전한 게 안 보이네. 응? 예를 들면 뭐 상태 변화 얘기라든지. 응? 네? 저 자료 없어요. 뭐라고? 저 자료 없어요. 교재 없어? 안 받았어? 네 언제부터 왔는데? 저 저번 주 책 없이, 저번 주부터 와서? 책이 모자라네. 잠깐만 줘볼래? 프린트가 다음주에 책 줄게요. 자, 그래서 부탁하는데, 그 시험 보고 나면요, 시험에 출제했던 것 내용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면 끝내지 말고 그냥 풀이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다음에 비슷한 개념이 나오면 이제 좀 잘할 수 있도록 복습을 꼭 좀 해줘. 시험 봤던 문제들 내용들 있지? 본인이 잘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좀
복습을 좀 해가지고 자기 걸 좀 만들도록 하세요. 시험만 보고 그냥 알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시간 낭비잖아. 뭐하고 시험을 봐, 그죠? 자, 우리 지금 지난주 시험 보느라고 진도를 거의 안 나갔는데, 자, 교재요. 저기 9페이지, 저기 우리 지금 화합물의 성분비라는 거 일정 성분비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했죠. 거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숙제 내준 거 중에서 10페이지부터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뭔지 이런 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고 숙제한 거 중에 질문이 없으면 선생님이 여기 나머지는 다 답이 있는데 고급 예제들은 답이 없어요. 고급 예제들은 선생님이 문제를 보통 풀면서 관련 내용 수업하려고 낸 문제들이거든요. 수련 문제 같은 거 다 답이 있어 뒤에 보면. 우선 질문 있으면 한번 해봐. 숙제한 거 중에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해서 저기 뭐 궁금한 문제, 잘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한번 질문해봐. 19페이지. 몇 페이지? 19페이지. 19페이지? 고급에 대해 2번에. 뒤에 먼저 원소 19페이지에 고급에 대해 2번에 1번. 고급 예제 2번에 1번. 19페이지 봐봐. 좀 불꽃 반응 얘기네요. 미끄럼선을 묽은 염산에 묻혔다가 담갔다가 실험하는 이유는 뭐냐? 자, 일단 이거 문제 질문했으니까 메모할 사람 필기 거기다가 빈 공간 많잖아. 필기도 하세요. 면접에서 정말 자주, 그동안도 자주 물어봤고 또 물어볼 확률 높은 거야. 화학에서 또 물어볼 확률 엄청 높은 거야. 불꽃 반응이 도대체 뭐냐 이거. 불꽃 반응과 거의 같은 거 원소의 선 스펙트럼하고 같은 거. 그리고 이 차이는 뭐냐면 원리는 똑같은데 원소에서 방출되는 그 빛을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는데 원소에서 이제 이유를 좀 설명하고 그 원소에서는 아무 빛이나 나오는 게 아니고 특정한 빛, 이 선이라는 게 특정한 빛이라는 거거든요. 아무 빛이나 나오는 게 아니고 특정한 파장의 빛만 나온다. 이 파장이 빛의 종류잖아, 그죠? 뭐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이런 거. 자, 그 빛들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는데 그 빛이 여러 개가 나와요. 특정한 빛이 나오는데 여러 개가 나오는데 선 스펙트럼은 프리즘, 분광기의 그 빛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어떤 빛이 나오는지 하나하나 나눠서 본 거고 불꽃 반응은 그 나오는 빛들을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뭉쳐서 보이는 빛. 그게 바로 불꽃 반응이에요. 그죠? 불꽃 반응. 그래서 이제 이 불꽃 반응이 뭐냐, 원리가 뭐냐, 대충 설명해봐라. 이렇게 진짜 잘 물어본다니까? 한번 해볼까? 불꽃 반응이 뭐예요? 면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물질을 불과 반응시켰을 때 나타내는 색깔. 불과 반응을 시켰을 때 나타나는. 그냥 그 불꽃 반응의 뜻이잖아. 지금 내가 물은 거는 불꽃 반응의 원리가 뭔지 물었거든요. 민정이 한번 해봐. 불꽃 반응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 면접관이 이렇게 물었다고 쳐봐. 특정 원소의 불꽃 반응 색을 통해서 어떤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어요? 좋아.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또 내가 들어봐. 이 면접을 자꾸 해야 되겠네. 이렇게 면접식 질문을 자꾸 내가 해야 되겠네. 민정이가 대답한 거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질문의 취지에서 벗어난 대답인 거죠. 내가 지금 불꽃 반응이라 원리를 물어봤지. 불꽃 반응의 의의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지금 민정이가 얘기한 거는 불꽃 반응을 위해서 원소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그 말 아니야. 원소의 특성이라서. 그거는 불꽃 반응을 어디다 이용하느냐. 불꽃 반응의 용도가 뭐냐. 의의가 뭔지를 대답한 거란 말이야. 내가 지금 한 거는 도대체 원소에서 나오는 이 불꽃 반응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 그 과정을 설명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원리. 한번 해봐. 불꽃 반응의 원리가 뭐야? 어떤 원소가 에너지를 받았을 때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되어 다른 법칙으로 전이하게 되고 전이한 상태에서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차이만큼의 빛의 파장을 가진 빛을 방출되는 거야. 그렇지. 그게 바로 불꽃 반응이죠. 그런데 그 바닥 상태하고 들뜬 상태 사이에 그 에너지 차이가 원소마다 다 다른 거죠.
그 원소의 고유한 특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이 얘기까지 다 하면 좋은 거죠. 꼭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자, 불꽃 반응이 뭐냐? 자, 어떤 원소의 원자라고 해도 돼. 원소에 에너지를 가하는 불꽃 반응은 그게 열 에너지인 거죠. 꼭 열이 아니어도 돼. 꼭 열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에너지를 가하면 그 원자 안에 들어있는 원자로 하는 거 원자가 좋겠다. 그 원자 구조 안에 가운데 핵이 있고 주변에 뭐가 있어? 전자가 있지. 그죠? 이 에너지를 가하면 전자가 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지. 말로 이었으면 되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전자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 높아지게 되지? 그러면 그 전자가 들뜬 상태로, 에너지가 높은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들뜬 상태는 바로 입말도 했는데 불안정한 상태. 근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들뜬 상태는 바로 불안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또 고급진 표현. 우리가 전자가 다른 곳으로 위치를 옮겨가는 걸 통틀어서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용어. 전이라고 하는 표현 있어요. 전이. 옮겨간다 그런 뜻이에요. 전자가 들뜬 상태로 전이 되었다가 전이 되었다가 여러분 그걸 말로 쓰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들뜬 상태는 안정한 상태야, 불안정한 상태,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그러면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겠어? 우리가 이런 거죠. 분필에다가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분필이 전자고 이 바닥이 원자 핵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바닥이 핵은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잖아, 그지? 마치 중력에 의해서 얘가 밑으로 중력을 받듯이. 근데 우리가 이 분필에다가 에너지를 가해서 위로 팍 던지면 이게 에너지가 높은 곳으로 어떻게 돼? 올라가잖아. 이게 들뜬 상태인 거야. 근데 올라갔던 분필은 올라가 있어, 다시 밑으로 내려와. 다시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런 개념인 거야. 전이되었다가 다시 전자가 바닥 상태라는 거죠. 에너지가 최소인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 그게 바닥 상태인 거야. 메모해놔, 이렇게. 이걸 이제 이어서 말로 하면 되는 거야. 다시 바닥 상태로 전이 되는 거야. 그러면 들뜬 상태가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했지만 다시 바닥 상태로 갈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방출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잘 들어. 전자가 들뜰 때는 그 에너지가 빛 에너지여도 되고 열 에너지여도 되고 전기 에너지여도 되고 하여튼간 에너지를 가하면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전자가 바닥 상태로 가면서 다시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반드시 그때는 빛으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들뜰 때는 꼭 빛이 아니어도 되는데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그게 반드시 빛이 돼서 나온다. 이게 전자계의 이론이야.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게 빛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 이게 바로 불꽃 반응. 그때 나오는 빛이 바로 그 원소의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이 스펙트럼이 바로 불꽃의 색으로 보이는 거죠. 일단 열을 가했으니까. 열에 의해서 원래 열을 가할 때 빛이 있잖아, 원래. 예를 들어 촛불이 있으면 그 촛불에 원래 빛이 있잖아. 근데 원소에서 나오는 빛이 그 촛불의 빛과 합쳐지면서 독특한 색깔의 빛이 나온다. 어? 이게 불꽃 반응. 여기까지가 기초죠. 그런데 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그럼 결과적으로 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빛 에너지는 무슨 상태와 무슨 상태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이 나오겠어? 그렇죠.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돼. 이 에너지가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에 좀 시각했을까? 델타 E. 에너지 차이. 요 델타 E라고 모르고 떴어. 델타 E가 뭐냐?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에너지.
이 들뜬 빼기 이 바닥. 무슨 말인지 알죠?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에너지 차이만큼이 빛에너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유명한 공식이죠. 여러분들 빛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하 F. 너무 유명한 공식이지. 이것도 꼭 알아야 돼. 람다분의 하 C. 빛에너지 공식이야. 이거 하하고 하 C는 상수야. 요 C는 광소. 하는 프랑크 상수라는 상수. 그러면 이 바닥 상태하고 들뜬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달라짐에 따라 나오는 그 빛에너지에, 이 스펙트럼의 빛에너지에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진동수가 다르다고 해도 되고 파장이 다르다고 해도 돼요. 바로 빛의 진동수와 파장이 바로 뭐냐? 빛의 종류인 거죠. 가시광선이라는 빛의 색깔인 거죠. 그런데 이 바닥 상태하고 들뜬 상태의 이 에너지 차이가 원소마다 특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이걸 좀 이제 유식한 말로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원자 안에 전자가 가지는 그 에너지 상태는 아무 에너지를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치 건물의 높이처럼 이 1층, 2층, 3층 그 높이는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물리량이 이런 것도 좀 알아도 나중에 또 하지만 어떤 물리량이 앞으로 수학적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렇게 연속적인 그래프로 그려지지 않고 이렇게 계단형의 값을 가지도록 값이 나타나면 유식함 수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불연속 함수. 초등식으로 표현하면 뭐냐? 어떤 물리량이 띄엄띄엄 값을 가지는 거. 과학적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 이 물리량이 양자화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에너지 차이도 양자화되어 있고 그러면 그때 나오는 스펙트럼도 에너지 차이가 양자화되어 있으니까 이 파장도 특정한 종류의 빛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거꾸로 가는데 그 밑에 쓸데없으면 좀 우주 가는 거야. 그러므로 이 불꽃 반응이나 산 스펙트럼은 원소의 고유한 특성이 된다. 그런 결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불꽃 반응이나 산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원소의 종류를 어떤 물질 속에 있는 성분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용도인 거죠, 용도. 이런 얘기를 쫙 말로 이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바닥 상태, 들뜬 상태 이 용어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값, 불연속적인 값, 그걸 양자화되어 있다. 이 표현도 좀 알아두고, 자, 그림 하나 그려봐. 그림도 그려놔. 그래서 우리가 원자학을 또 여러분 이렇게 알잖아. 원래는 오비탈로 해야 되지만, 그냥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전자 껍질로 얘기해. 중학교에는 껍질까지만 나오잖아. 그지? 전자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궤도가 있죠. 이 궤도. 중학교에서는 이걸 전자 껍질이라고 그러잖아. 자, 만약에 어떤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요 껍질에 있을 때가 바닥 상태라고 하죠. 요 안쪽에 있는 전자는 전이 되지 않고 맨 바깥에 껍질에 있는 데가 두 번째 껍질인데 여기가 바닥 상태라고 하죠. 그럼 요 위는 다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들뜬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원자에다가 에너지를 가하면, 특히 열을 가하면 이 원자가 열을 흡수하겠죠. 핵은 변화가 없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자가 이리 가거나 아니면 이리 가거나 아니면 더 바깥으로 갈 수도 있죠. 여기 이제 엄청나게 종류가 많겠죠. 갔다가 여기가 무슨 상태? 그냥 하나만 쓸게. 요 위를 무슨 상태라 그래? 여기나 여기를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이게 근데 전자가 위로 올라가면 불안정한 상태인 거야. 그러면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가만히 놔두면 다시
여기서 여기로 다시 올 수도 있고 심지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바로 안 오고 여기를 거쳤다가 다시 두 번에 거쳐서 여기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에너지랑 요 에너지가 모두 같을까 다를까? 에너지 차가 다르잖아. 그럼 에너지 차가 다 다르니까 나오는 빛의 파장도 다른 종류의 파장이 나올 거 아니야. 물론 한 개는 아니고 여러 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나오는 건 아닌 거죠. 특정한 것만 나옵니다. 이때 에너지를 방출한다니까. 이 방출하는 게 하 F 또는 람다분의 하 C라는 빛으로 나오게 된다. 이 그림도 그렇습니다.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전이된다. 이런 개념이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야. 불꽃반응 선수들을 설명할 때. 그래서 원소의 고리가 특성이 된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중등 과정에서 이 원소마다 이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이 에너지 차이가 다 다르단 말이야. 마치 사람의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잖아. 그지? 마찬가지야. 이 바닥 상태하고 들뜬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완전히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완전히 똑같은 원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이제 내 말 들어봐. 항상 요 수업은요. 선생님 아까 이렇게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불꽃 반응의 원리를 설명해봐. 이렇게 면접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선생님이 지금 표현했던 이런 표현들이 대체로 들어가면서 말을 매끄럽게 이어서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 연습을 하란 말이야.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눈 감고 혼자 이렇게 말을 해보라고 집에 가서. 아니면 속으로라도 말을 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라도 모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불꽃 반응이 사람 눈으로 관찰되는 대표적인 예, 이건 이제 중학교 내신이잖아. 사실은 색을 외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건 언제든지 찾아보면 돼. 이 원리가 중요해. 그런데 우리 원소 중에서 비금속 원소들이 있지. 비금속. 우리가 비금속의 뜻이 뭐냐?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큰 원소. 이걸 이제 우리 고등학교 화학으로 치면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를 비금속이라고 그러죠.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강한 원소. 반대말, 금속은 뭐냐?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은 원소를 금속이라고. 그럼 봐봐. 비금속들은 이제 이런 것도 좀 이제 알아보. 비금속 원소의 뜻. 전기 음성도가 크다. 주기율표에서 어디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져? 이 정도까지 상식이야.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주기는 작아지고 족이 커질수록, 한마디로 원자 반지름이 작을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죠.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센 원소야. 그러면 비금속 원소는 바닥 상태, 이 핵이 전자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다고. 그건 상식이잖아. 그러면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될 때 이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날까요? 조금 날까요? 생각 좀 해봐. 핵이 전자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어. 그럼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가 들뜰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까? 조금 필요할까? 많이 필요하겠죠. 강하게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은 델타 E가 뭐야 지금? 무슨 상태와 무슨 상태의 에너지 차이?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이 에너지 차이 값이 크다고. 이게 크다고, 비금속은. 쉽잖아.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 강하게 잡아당기니까 들뜰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럼 같은 말. 빛으로 치면 이 파장은 큰 거야, 작은 거야? 파장이 작다고. 짧다 그러죠. 파장이 짧다 그러죠. 파장은 길이니까, 그지? 그래서 대부분의 비금속들은 이 파장이 아주 짧은 빛이 나온다. 그 빛이 이름 외워놔. 그 빛이 바로 뭐냐? 대부분
자외선이야. 자, 자외선은 사람 눈에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특정한 렌즈가 있으면 볼 수 있어요. 자외선을 볼 수 있는 렌즈가 있어. 그거로는 보여. 근데 맨눈으로는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에서 비금속 원소의 불꽃 반응은 외우지 않았던 거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색깔, 특정한 색깔이 없기 때문에. 자외선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볼 수도 있는 거야, 면접에서. 자, 여러분 외우고 있는 거 한번 해봐. 중학교 내신에 나오는 거. 불꽃 반응색 알고 있는 거 다 대봐. 아무거나. 좀 이따가 쓸 거야, 다시. 아, 니네 불꽃 반응색 아는, 야, 또 면접에서 학생. 불꽃 반응은 원소의 고유한 특성이어서 성분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데, 혹시 불꽃 반응색 알고 있는 거 몇 개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또 아무 대답도 안 할 거야? 나트륨은 무슨 색?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야. 스트론튬도 빨간색. 그치? 스트론튬 빨간색.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지금 얘기한 이 원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금속이죠. 아니네. 염소의 불꽃 반응색 외운 적 없지? 수소의 불꽃 반응색 외운 적 없지? 탄소의 불꽃 반응색 아마 외운 적 없을 거야. 산소의 불꽃 반응색 외운 적 없을 거야. 얘네들은 왜 여러분이 불꽃 반응색을 외우지 않았던 거야? 이게 자외선이기 때문에. 비금속이기 때문에. 아, 빛이요. 아니, 바다 상태와 들뜬 상태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일 뿐인 거야. 알았어? 비금속의 반대말은 뭐야 이제? 그래, 금속 원소라. 그러니까 내가 들어봐. 여러분 면접에서요. 이 불꽃 반응을 한번 질문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어서 참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질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금속 원소. 금속의 뜻은 전기 음성도가 작다. 전기 음성도가 또 자신 없으면 써놔.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세기를 전기 음성도라고 그러면. 그 전기 음성도가 작으니까 바다 상태와 들뜬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당연히 클까 작을까? 야, 약하게 잡아당기니까 쉽게 올라갈 거 아니야. 쉽게 올라간단 말은 에너지가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델타 E가 작은 거야. 그러면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이 파장은 어떤 빛인 거야? 짧은 게 나와, 긴 게 나와? 파장이 긴 게 나온단 말이야. 아, 가시광선이 꼭은 아닌데 가시광선인 경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불꽃 반응색은 금속에 대해서 외우는 거야. 금속은 주기율표에서 어디 있는 원소야? 이거 썼으면 됐죠. 반대, 왼쪽 아래에 있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이것도 써놔.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죠. 그럼 핵과 전자 간의 거리가 가깝죠. 그러니까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운동도가 커지는 거죠. 원자 반지름과 전기 운동도는 서로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속인 경우 외워둬야 될 불꽃 반응 색이 있잖아. 내가 외우는 법 안 알려줬어? 빨리 놀아 고가 주가 쓰레빠 구청. 빨리 놀아 고가 줄까? 쓰레빠 신고 구청에서 놀자고. 구청에 거기 여름에 쓰레빠 신고 가서 여기 분수대 있잖아. 분수대 바닥에서 올라오는 분수. 거기서 물놀이하고 놀면 참 좋겠죠. 분수대에서 옷 벗고 막 이렇게 놀다 보면 아무리 여름이어도 많이 춥죠. 오랫동안 수영하면 춥잖아. 놀면 나중에 이제 실컷 놀고 나면 하늘이 노랗다 이거죠. 하늘을 바라보면 그래서 바황 하늘을 바라보면 웃기지도 않는 소리인데 여러분 외우기 도움되라고 내가 말을 만든 거야. 빨리 놀아 볶아 죽가 빨 원래 스트론튬인데 스르 그냥 말하면 스르잖아. 스르빠 구청 이게 청이요 청록색이에요. 구리가 청록색.
연두색 비슷한 색, 청록색. 구청, 바황, 이거는 황록색. 빨리 놀아 볶아줄까? 쓰르빠, 구청, 바황. 이렇게 색 7개 외워두면 참 좋다. 이거. 여기서 또 이제 요거 외워두면 또 좋은 게 뭐냐? 여기서 보면은 나머지는 색깔들이 확실하게 구분되는데, 와, 얘 둘이 또 잘 묻죠. 리튬도 무슨 색? 빨간색. 스트롬준도 육안으로는 그냥 구분하기는 어렵겠지. 왜냐면 이 불꽃 빨간색이 뭐냐면 촛불이나 가스 버너에 원소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봐봐, 가스, 요즘은 이제 저기 촛불 잘 안 쓰고 요는 다 가스, 도시가스 쓰잖아, 실험실에서도. 그래서 가스 토치라 그러잖아. 가스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야. 그럼 여기 불이 이렇게 나오겠죠. 불을 붙이는 거야, 가스 토너에다가. 자, 여기다가 이제 원하는 원소를 딱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원소에서도 빛이 방출돼, 안 돼? 방출돼. 그 방출되는 빛이 요 원래 불꽃색과 합쳐져서, 그러니까 요 색은 원래 고유한 색이 있을 거고, 그치? 이 원소가 특별한 색을 낸다. 그래서 리튬이라면 빨간색이 나는 게 이 전체 불꽃색이 빨간색 빛으로 바뀌게 된다. 얘네 둘은 구분하기 어렵죠. 그래서 또 잘 물어요. 리튬과 스트론튬은 그냥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 근데 여러분도 알잖아. 빨간색도 여러 종류의 빨간색이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제? 약간 다른 빨간색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경우에는 불꽃 반응만으로는 정확하게 구분해내기가 어렵죠. 어떤 방법 써야 돼? 그래, 선 스펙트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불꽃 반응을 시킨 다음에 옆에다가 프리즘을 설치하는 거. 프리즘. 그러면 여기서 나온 색이 가다가, 이거 알잖아. 빛은 파장에 따라 굴절하는 정도가 다르지? 네. 빛이 이렇게 꺾이면서 굴절한다 이거야. 이거를 사진으로 찍으면 그게 선 스펙트럼인 거죠. 선 스펙트럼이 찍힌 거예요. 얘랑 얘는 비슷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약간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오케이? 얘네들은 뭐로 구분한다? 선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불꽃 반응과 관련된 얘기야. 기초적으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 됐죠. 불꽃 반응을 할 때, 야, 여기다가 어떤 물질을 이렇게 가루로, 그래, 가루로 여기다 뿌려도 돼. 가루를 뿌려 넣어도 돼. 근데 액체 같은 경우는, 얘들아, 액체 같은 경우는 액체를 부으면 이 불꽃이 꺼져버릴 수도 있잖아. 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막대기에다가 우리가 성분을, 원소를 알고 싶은 물질을 묻혀. 아, 여기다가, 만약에 소금에 불꽃 반응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소금을 묻힌다고. 그래서 요 막대기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여기 소금이 묻어 있으니까. 소금 속에 나트륨 있잖아. 네. 무슨 색? 노란색이. 물론 소금은 NaCl인데 Cl은 비금속이기 때문에 가시광선은 나오지 않는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나트륨만 색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야, 이때 실험할 때 문제점이 뭐겠어? 야, 손가락에 묻혀서 여기다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또 이럴 수도 있잖아. 이거 또 고체라면 그냥 가루를 여기다 이렇게 위에다 또 뿌려도 되겠죠. 가루를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겠지. 근데 우리가 실험할 때 꼭 고체만 있어? 어떤 수용액이 있다 이거야, 이 수용액. 이 수용액 속에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다고. 이 속에 나트륨 이온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다고. 그럼 이 액체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여기다 붓을 거야? 어떻게 되겠어? 그냥 막대기 같은 거로 요 액체를 찍어가지고 여기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렇다고 손으로 찍어서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분필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분필의 주성분이 CaCO3. 분필 자체에 뭐가 들어있어? 칼슘이 있어.
주황색 나와버리잖아. 주황색 같이 나와버리잖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주황색이 만약에 주황색이 나왔으면 이 주황색이 분필 때문에 주황색이 된 건지 요 속에 칼슘 이온이 들어있어서 주황색인 건지 확신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럼 실험할 때 사용하는 요 막대기, 시료, 야, 이런 걸 시료라는 시료. 좀 시간만 시료. 좀 시간만 쓸까? 시료봉이라 그러는 거야. 시료봉. 시료를 묻혀가지고 불꽃 반응할 때 사용하는 도구. 이 시료봉에 가져야 될 그럼 자격 조건이 뭐겠어? 첫 번째, 얘는 불꽃 반응 색이? 이 자체는 불꽃 반응 색이 없어야 되겠지.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온도 엄청 높잖아. 이 시료봉이 어떻게 돼? 녹으면 돼, 안 돼? 녹아버리면 안 되지. 녹는 점이 어때야 돼? 매우 높은 고체를 써야 돼. 대표적인 거, 니크롬선을 사용한다. 니크롬선. 니크롬선 녹는 점이 되게 높아요. 불꽃 반응 색이 없어요. 니크롬선도 금속이긴 하지만 자외선이에요. 니크롬선을 쓰면 니크롬선 자체는 불꽃 반응 색이 없다고. 그런데 다시 문제점이 있어. 자, 이제 니크롬선을 이제 보관했던 실험실에 보관했던 니크롬선을 가져다가 자 여기다 요 불꽃 반응 색 알고 싶은 수용액에다 이렇게 묻혀 찍어. 그래가지고 내가 딱 집어 넣는 거야. 자, 이제 그때 문제점이 뭐야, 다시. 야, 이 보관했던, 이미 사용하거나 보관했던 니크롬선 자체에 이미 다른 물질이 묻어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불꽃 반응색을 알고 싶은 건데, 니크롬선에 불순물이 묻어 있으면 그 불순물에 불꽃 반응색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럼 니크롬선을 어떻게 하고 실험해야 돼?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실험해야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 염산에다가 담궈. 그럼 주변에 있는 불순물이, 염산은 강산이지, 웬만한 물질 다 반응해서 녹아버리는 거야. 근데 염산은 뭐냐? 이 염산 자체는 불꽃 반응색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어차피 염산은 어차피 불꽃 반응색이 없다고. 이제 1번에 답 나왔네. 불꽃 반응하기 전에 니크롬선이 바로 가로써 시료봉, 시료봉, 좀 익숙한 말로 하자. 시료봉. 봉이라는 말이 어려워? 막대. 시료를 묻혀서 실험할 때 사용하는 막대라고. 뭐 제거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염산에 담근다. 그 과정이 쫙 써있네. 어? 이게 토치야, 이게 토치. 가스 토치. 가스 버너 같은 거지. 자, 불꽃 반응을 이용해서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때 쓸 수 있죠. 또 다른 용도는 뭐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불꽃 반응의 용도. 니네 다 알아. 불꽃놀이. 그렇죠. 불꽃놀이 할 때 특정 색깔을 나는 금속을 화약 속에 같이 집어넣는 거야. 불꽃, 그 화약 있잖아. 불꽃 할 때 화약이 터지는 거 아니야. 그때 이 원소를 같이 집어넣는 거죠. 그럼 그 화약이 타면서 빛이 날 때 이 원소의 빛이 같이 나오니까 독특한 색깔의 불꽃놀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순서는 그러면 이해했으면 이 실험 순서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 그죠? 염산에 담갔다가 가열은 왜 하겠어? 아예 염산으로 제거 안 되는 것도 있잖아, 그지? 미리 태워서 제거시키는 거죠. 다른 성분 같은. 또 혹시 알아? 그 염산이 의심스럽잖아. 이게 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염산을 날려버리는 거죠. 묻어있던 염산을 마저 날려버리는 거죠. 가열은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니크롬선을 토치의 겉불꽃에 넣는 거는 묻히는 게 먼저죠, 그죠? 묻힌 다음 불꽃에 넣어. 그래서 불꽃색을 관찰해. 그래서 원소를 확인한다. 이 순서가. 불꽃 반응 진짜 시험에 잘 나요. 면접에서. 시험에 잘 난다는 게 객관식 문제가 아니고 면접에서 질문을 잘한다 이거야. 이 원리를 잘 묻는다고. 여러분 이제 가을 지나고 이제 자소서 다 내고 이제 면접 준비할 거 아니야.
1차 통과하면. 그럼 이제 선생님별로 이제 하루에 이렇게 이렇게 순서 정해가지고 막 10분에서 15분 정도 한 사람당 시간 잡고 이제 면접 연습한단 말이야. 그때쯤 제발 좀 이 불꽃 반응 이렇게 선생님하고 면접할 때 불꽃 반응의 원리 좀 말해봐. 이렇게 1대1로 딱 앉아서 한다고 나중에 연습. 그러면 좀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놓으라고. 그때 가서 또 선생님 이걸 또 이렇게 대충은 내가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찝어줄 수는 있죠. 근데 이거를 다시 그 면접 15분 동안 하면서 이걸 다시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생각해봐요. 한 사람당 한 15분밖에 못 더 하겠어. 이거 한 사람씩 해야 되는데 한 사람당 1시간씩 어떻게 합니까? 면접 한 번 연습할 때.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봐. 15분 동안 내가 가능한 한 나올 수 있는 여러 질문. 물론 한 번은 안 해. 한 대여섯 번은 해요, 연습을. 근데 한 번당 15분씩 하는데 그 한 번 할 때 질문을 하나만 할 수도 없잖아. 여러 개 나올 확률 높은 거 여러 개 물어봐야 되는데 그 물어볼 때마다 대답을 잘 못하는데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그거를. 지금 해둬야지, 지금. 복습을 좀 하라고. 메모를 해놓고. 그리고 메모하고 끝내지 말고, 아까도 요령 가르쳐줬잖아. 이거를, 이제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라고.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해봐. 어차피 불꽃 반응 선생님이 설명할 거였고. 다른 질문은 없어? 그러면 페이지 괜히 넘기기 이전에 선생님이 어차피 여러분 질문이 없어도 내가 풀 예정이었어요. 고급 예제 1번 봐. 바로 옆에 18페이지 고급 예제 1번. 요거 봐봐. 고급 예제는 이 비공간이 많잖아 주변에. 그치? 필기를 하라는 얘기야. 이론을. 자, 다음 그림은 여러 가지. 요번에 여기 시험 보니까 또 뭐야? 여러분들 이 실험 장치에 약하잖아. 실험 장치의 어떤 원리. 그래, 이런 실험의 원리를 여러분도 이해를 잘 못하잖아. 자,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 밑에 질문과 상관없이. 이런 게 과거 스타일의 문제야. 유형 중에 하나야. 실험 3개를 주고. 자, 질문. 이 3가지 실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런 거 잘 물어. 과거 면접에서. 공통점이 뭐야? 그럼 이렇게 그랬지. 아주 가장 당연한 대답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맞죠? 3개의 공통점.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이런 답은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이 3 실험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딱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그래, 이거 해도 돼. 이 셋 다 무슨 반응이 일어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장치예요. 훌륭한 대답 중에 하나지. 이제 범위를 좀 더 좁혀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죠. 그죠?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자, 이건 좀 어려워. 사실은 지금 이 문제에서 푸는 이유가 이거 설명할 게 많아서 그래. 자, 빨리 메모해놔. 실험 3개. 가와, 나와, 가에. 이거의 공통점 같은 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가에서 일어나는 가나다의 공통점이 뭐라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이거 아주 유명한 반응들. 다 셋 다 너무너무 유명한 반응이야. 이거 3개의 화학 반응식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되겠지. 밑에다 써봐. 가에서 일어나는 반응식이 뭐야? 과산화수소가 반응하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 과산화수소 화학식이 뭐야? H2O2. 과산화수소가 평상시에 액체 상태인데. 자, 이게 반응하면 뭐가 뭐로 바뀌어? 니네 또 다 알잖아. 수소와 산소로 만들어진 물질 중에 보통 가장 안정한 물질은 뭐야? 물이죠. 이게 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질량 보존이니까 뭐 떨어져 나오는 거야? O 떨어져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걸 O라고 쓰면 안 되죠. 산소라는 호돈성 물질은 이것도 여러 번 했잖아. 반드시 어떤 분자로 존재해?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 O2 그리고 기체죠. 개수 맞추면 여기 2분의 1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싹 2 곱하기 요 정도 반응식은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화학 반응식 쓸 줄 알면 참 좋겠죠. 산소가 발생한다. 별표. 일상생활에서는 이 산소를 이용해서 어디다 이용하는 과산화수소에서 발생하는 이 산소를 어디다 이용해요? 일상생활에서 소독하거나 살균할 때 사용한다. 이 산소에 의해서 세균들이 산화돼 버린다고. 세균이 산화되는 거야. 세균이 산화돼 버린다고. 세균이 산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쉬운 말로 돼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가 났을 때 세균이 남아있는데 그거 소독 안 하면 어떻게 돼? 상처가 곪잖아. 그죠? 상처가 빨리 안 낫는 거죠. 염증이 생긴다고. 그 염증의 원인이 세균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치고 나면은 그 상처 부위에 있는 세균을 빨리 살균시켜줘야 되겠지?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부어주는 거야. 그럼 살균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뭐 반창고를 붙이면 되는 거죠. 네? 이거 에어컨 켜야지 에어컨을. 여기까지 좀 알아줘. 알았죠? 자, 나의 화학 반응식은 뭐야? 자, 이것도, 야, 이거 중학교에 나오는 너무 유명한 말. 그동안도 내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 과대 위반 하고 난 이후에도 한 두세 번은 분명히 했을 거야, 이미.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하는 거지? 탄산수소 나트륨 화학식. NaHCO3. 어? 탄산, 수소, 나트륨. 이거 고체죠? 이 양이온이 있으면은 이온 결합이니까 이온 결정이잖아? 상온에서 고체 상태죠. 자, 이거 가열해. 열분해. 가열하면 어떻게 돼? 이것도 100%. 야! 요거를 포함한 이온 결정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 요게 들어있는 요 CO3E-를 가진 화학물질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 세 글자. 탄산염. 제발 좀. 탄산염. 탄산이온을 가진 물질. 탄산염. 100%야. 100%라고 그랬어. 탄산염이 반응해서 안 나올 수는 있는데 만약에 어떤 기체가 나온대. 100% 뭐야? CO2. 100%라고 그랬어. 기체가 안 나오면 아닐까? 기체가 발생하면 반드시 CO2가 발생합니다. 수소가 없으면 CO2 나오고 끝나는 건데, 야, 그냥 원래는 이거 이제 산염기를 알면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야, 그냥 식 보고 얘기해. 질량 보죠. CO3가 CO2로 바뀌었어. 그럼 뭐 하나 남어? O 남지. 그 O가 요 앞에 양이온과 결합해서 산화물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이게 지금 옆에 뭐도 있어? 수소도 있지. 수소가 있으면 산소랑 수소가 만나야 뭐가 될까? 물이 되는 거야. 여기 수소, 여기 이런 생각하는 거야. 여기 산소 하나 분명히 남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탄산염을 반응시켰으니까 일단 CO2 기체가 나온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CO3가 CO2로 바뀌었으니까 O가 하나 남는다.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O가 수소가 존재하면 물로 바꾼다. 그럼 이제 개수 맞출 수 있네. 여기 물이 되기 위해서는 수소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그러니까 수소가 2개 필요하니까 여기 앞에가 2열. 이제 남는 거 쓰면 돼요. 이제 남는 거 써. 와, 이게 안 보여? 이게 수학이 이게 안 돼? Na 2개 남죠? 수소 2개는 다 물로 갔어. CO3 2개 중에 하나는 요거로 바뀌었죠. 그럼 CO3 E-1개는 그냥 남아있지? Na2CO3 액체라고. 이건 기체. 가열하면 기체. 가열 안 하면 액체, 뭐 액체라고 하는데 가열하는 거니까 기체라고 쓰는 게 좋겠죠. 이 반응식. 탄산수소 나트륨. 자, 그래서 얘는
열만 받으면 CO2 기체가 나온다. 이거 나머지 생성물 인체에 대체로 무해해요. 인체에 해롭지는 않아요. 물론 요 Na 플러스가 요 나트륨 이온이 약간 성인병의 원인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은 열을 조금만 가해도 돼. 물론 내 말 들어봐. 얘도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 가려면 CO2가 나와요. 근데 얘가 CO2가 바뀌려면 온도를 너무 많이 높여야 돼. 근데 이거는 한 몇백 도만 돼도 요거 한 100도씨 이상만 돼도 요 반응이 일어난다.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비교적. 이거 발생하는 걸 용도 뭐다 이용해. 그래서 인체에 무해한 생성물이 생기고 CO2 기체가 발생하고 이 기체도 인체에 무해하죠. 쉽게 분해돼.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분해돼. 그래서 빵 만들 때 집어넣는 거야. 빵 만들 때 밀가루 반죽 속에 이걸 집어넣는 거야. 또 달고나 할 때 쓰는 거지. 설탕을 국자에 녹여. 요 흰색 가루를 조금 뿌려. 그럼 그 설탕이 어떻게 돼? 확 부푸는 거야.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도가 베이킹 파우더라고도 하고 베이킹 소다라고도 합니다. 용도야, 용도. 반응식 좀 알아도. 자, 다는 정말 쉬운 반응이에요. 다가 뭐야? 물의 전기. 그래, 전기가 하면서 지금 수용액이잖아. 물에 전기 보낸 거죠. 반응식 진짜 쉬워요. H2O가 뭐로 되는 거야?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되는 전기 분해. 그냥은 안 돼. 전기를 가야 돼. 열도 안 돼. 반드시 전기가 필요해. 요즘은 전기를 안 가하고도 이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 광촉매를 사용해서 촉매와 빛을 이용해서 이 반응이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죠. 광촉매. 빛에 의해서 물이 분해된다고. 근데 그냥 분해는 안 돼. 촉매가 필요하다. 그때 사용하는 촉매를 광촉매라고. 뭐가 광촉매인지는 몰라도 돼. 지금까지 발견된 물이 분해될 수 있는 대표적인 광촉매가 뭐냐? TiO2. 산화타이타늄이라는 고체가 물이 빛에 의해서 분해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러면 요 밑에 거 이용하면 뭐와 뭐만 있으면 무한정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물과 이 광촉매, 빛만 있으면. 야, 촉매는 어차피 물론 수명은 있는데 이게 수명은 있지만 원래 촉매는 자기 자신은 반응하지 않지. 촉매 자신은 반응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촉매에다가 물과 햇빛만 있으면 무한정 수소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수소 에너지인 거죠. 이 수소를 가지고 수소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얼마나 중요해. 이거 자원 고갈의 염려가 있어 없어? 없죠. 햇빛하고 물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는 이 수소를 연료로 이용한다. 연료로. 근데 다시 이거를 연료로 이용을 하면 도로 뭐로 바뀌어? 도로 물로 바뀌어요. 이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선생님 이거 계속 하면은 지구에 물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어차피 물이 도로 만들어져요. 그럼 결론이 뭔지 알아? 수소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뭔지 알아? 물은 돌고 도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냐? 빛 에너지를 우리한테 필요한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한 거죠. 태양 에너지를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전기 같은 거로 바꾼 결과가 되는 거죠. 태양이 존재하는 한 무한정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단점이 있긴 있어. 이 촉매가 필요하다면. 근데 이 촉매도 수명은 있다고. 근데 촉매는 자기 자신은 반응하지 않으니까 수명이 있긴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야. 문제점이 있긴 있어. 이 타이타늄 같은 게 중금속이지. 폐기물이 발생한단 말이야. 근데 그 정도 폐기물은 이제 그 폐기물을 잘 처리하면 되는 거고, 야,
연료 걱정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미래 에너지, 수소 에너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면 돼. 반응식 3개. 그럼 공통점은 뭐야? 화학 반응이다. 맞죠? 이제 두 번째 질문. 이제 면접도. 야, 과거 면접 문제나 필기 문제 대표적인 유형이야. 이 가나다를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기준을 정해서 이번에는 나눠버려. 차이점. 아니 이 세 반응을 공통점은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이야. 그지? 메모해. 아니 또 하려고 해. 왜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어. 나중에 대답 못할 거면서. 이 가나다의 공통점은 뭐냐? 기체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뻐. 쓰면 얼마나 좋아. 어? 저 영상 때문에 가야 된다고? 영상 보내줄게. 차이점. 차이점이라는 게 뭐냐? 분류해보라는 얘기야. 분류. 이 반응식을 썼으면 딱 분류할 수 있네. 야, 기체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차이점 분류하는 방법. 발생하는 기체의 종류별로 나눌 수 있는 거지. 정답이죠. 무슨 기체 나와? 산소, 이산화탄소, 산소죠. 그죠? 산소, 수소도 나오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느냐? 뭐가 발생하는 반응과 뭐가 발생하지 않는 반응? 그래, O2가 생성되냐 안 되냐. O2의 생성 유무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맞죠? 뭐와 뭐는 O2가 생성돼? 가와 다는 O2가 만들어지지만 나는 O2는 안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얼마나 쉬운 대답이야. 요거를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실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아. 벌써 화학 반응을 분류하는 거야. 공통점 있어요. 기체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인데 분해되는 반응이죠. 맞습니까? 반응물이 하나야. 전부 반응물 하나가 어떤 물질 하나가 두 물질 이상으로 나눠지는 거죠. 전부. 분해 반응. 공통점이죠. 차이점. 네. 선생님이 이거 이제 뭐 고등화학수 화이트학 원투 같은 거 수업할 때 많이 얘기하죠. 화학 반응은 원자의 배열 또는 전자의 상태가 바뀌는 게 화학 반응. 근데 그 전자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화학 반응을 두 종류로 나눠. 산화 환원 반응과 산염기 반응으로 나눈다. 이거는 중학교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또 하지만 3권에서 할 거야. 미리 아는 사람만 한번 해봐. 우리 화합물의 산화수라는 거 있지. 산화수 규칙 아는 사람들 해. 자, 과산화수소에서 과산화수소의 산화수. 자,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 플러스 1. 수소가 먼저야, 산소보다. 그러면 여기 화합물의 전체 산화수의 합은 0이 돼야 되니까 전기가 빵이 돼야 되잖아? 여기 산소 하나의 산화수 얼마야? 마이너스 1. 이것도 많이 했어. O2 마이너스 1음. 자, 읽어. 산소 원자. 읽어. 산소 분자 또는 그냥 산소. 알았어? 읽어. 오존. 얘 이름은 오존. 읽어. 산화이온. 이거 중학교 내신이잖아. 이 이온 이름 산화이온. 산소이온이 아니고 음이온은 화자 붙이잖아. 읽어. 과산화이온. 읽어. 자, 이거 평균 내면 두 개가 마이너스 1이니까 하나당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하나당 평균 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읽어.
초과산화 이유. 하나당 평균량은 얼마야? 3개가 마이너스 1이니까 5 하나당 평균 내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오존화이유. 얘가 이름은 오존이잖아. 오존화이유. 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이거는 중학교 범위를 벗어나는 거지만. 지금 뭐 얘기하다가. 그래서 얘 이름이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거 이름이 과산화 수소. 맞잖아. 과산화 수소인 거죠. 이거 얼마야? 플러스 1. 여기 산소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거 이름은 산화수소인 거죠. 산화수소가 바로 물인 거야. 이거 산화수는 얼마야? 포탄소 물질은 야 같은 원소끼리는 전자를 잃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지? 0. 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산화수가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지? 누구의 산화수가 변했어? O의 산화수가 변했지? 산화수가 바뀌는 반응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 이거 산화환원 반응.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잘 들어. 좀 이따가 반응식을 딱 보자마자 산화환원 반응인지 이제 내가 대번에 알아채는 방법 좀 이따 알려줄게. 일단 좀만 기다려. 원래대로 한번 해볼게. 자, 이것도 해봐 이제. 산화수 Na, H, C, O의 산화수 다 따지는 거야. 이거는 따로 안 해도 돼. 요 CO3가 전체가 얼마? 마이너스 2. 그렇게 해도 되고. 자, NA는 플러스 1. 수소도 플러스 1. 산소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나머지 탄소는 얼마야? 이게 순서가 이래요. 금속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소하고, 그 다음에 산소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딱 3개만 알면 돼. 금속, 수소, 산소 순으로 산화수를 지정하면 되는 거야. 이거 3권에서 할 거야. 산화환원하고 산염기에 대해서 기초 지식 내가 수업할 거예요. 근데 아직은 3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리 조금 하는 거야. 여기 탄소 얼마야? 좀 암산 해봐. 플러스 4죠. 자, 이거 해봐. 산소 먼저 얼마? 마이. 그럼 여기 탄소는 뿔 4. 수소 뿔 1. 산소 마이. 요 순서라니까 요 순서. 5가 세 번째야. Na 플러스 5 마이너스 2. 여기 따져보면 얘가 이거 2니까 플러스 4. 자, 이제 원소 하나씩 비교해. 산화수 바뀐 원소 있어? 없어? 야, 이거 비교도 못해? 이거 밑에 다 썼잖아 지금 내가. Na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아니 어저께 관찰도 못하냐? 아니 NA가 플러스 1 여기서도 플러스 1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수소 안 달라졌어. 산소 안 변했어. 탄소도. 그러면 나라는 반응은 산화수가 바뀐 원소가 하나도 없지? 그러면 산염기 반응인 거야.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 나는 산염기 반응. 어떻게 산염기 반응이냐? 요거 2개 중에 한 개는 산 역할을 한 거고 한 개는 염기 역할을 한 거. 그래서 이게 2개 필요한 거야. 원래 그런 얘기는 나중에. 자, 그럼 이거 해봐. 이건 되게 쉽죠? 뿔 1 마 2인데 이건 둘 다 0이죠. 산화수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어. 자, 이제 차이점. 산화수 변화가 있는 거랑 없는 거. 자, 뭐와 뭐는 산화수가 바뀌었어? 가와 다는 산화수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가다는 무슨 반응이야? 산화환원 반응. 이런 게 진짜 화학실력인 거야. 그런데 나는 산화수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그럼 무슨 반응이냐? 산염기 반응. 근데 100%는 안 통해.
자, 원래 산염기 반응인지 산화하는 반응인지 판정하려면 산화수를 이렇게 다 따져보면 되는 거야. 산화수를 따져봐야만 산화하는 반응인지 산염기 반응인지 따질 수 있다. 자, 근데 산화수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게 있긴 있어. 근데 95% 이상 돼. 자, 산염기 반응인지 아닌지, 산화하는 반응인지 아닌지 내가 한눈에 알아보는 거. 야, 우리 화합물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분명히 산화수가 0이야, 0이 아니야. 아니, 화합물이 뭐야, 화합물. 서로 다른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지? 서로 다른 원소로 이루어져, 서로 다른 원소끼리 결합했다는 얘기는 전기 음성도가 똑같을까, 다를까, 분명히. 달라. 그러면 한 원소는 전자를 잃고, 한 원소는 전자를 약간이라도 얻을 수밖에 없잖아. 전기를 띨 수밖에 없는 거죠. 산화수가 0이 아니죠. 근데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얼마야? 화합물에 있는, 내 말 들어봐. 화합물 안에 있는 원소의 산화수는 0이 아니야. 0일 수가 없죠. 근데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0이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어. 지금부터 잘 들어. 이 반응식 전체 쓰려면 써. 산화수가 바뀌는 대표적인 반응이 뭐냐? 반응식 전체에 호돈소 물질이 하나라도 존재하잖아? 그럼 무조건 산화수가 바뀌는 거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자, 호돈소 물질 있어 없어? 있네. 호돈소 물질 있네. 호돈소 물질 있어 없어? 야, 이것도 못해? 그 물질이 화합물인지 호돈소 물질인지도 구분 못해? 참 심각하다. 없죠. 이거 다 화합물이죠. 여기 호돈소 물질이 있어 없어? 있어. 가와 다는 무슨 반응? 호돈소 물질이 있으면 무슨 반응이라고?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아, 이거라도 기억해. 이거라도 기억해. 그럼 되잖아. 아휴. ZN,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반응. ZnCl2, H2. 이 반응. 산화 환원 반응이게, 산염기 반응이게, 무식한 애들 이런다, 이제? 이거 이름이 염산이지. 산이지. 그러니까 왠지 산염기 반응 같죠. 그게 아니고, 얘 이름이 얘가 산은 맞아요. 근데 이 반응은 산염기 반응이 아니야. 야, 뭐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어? 호돈소 물질이 있지. 호돈소 물질. 한 가지 원소로 된 물질이 있지. 산화환원 반응이야. 100%. 이건 100%예요. 근데 이 말은 아니야. 산화환원 반응은 반드시 호돈소 물질이냐? 그 역은 아니야. 하지만 호돈소 물질이 있으면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야. 그건 맞는 거야.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같은 거죠. 좀 기억해. 그 다양한 방법으로. 자, 이 반응 산화하는 반응이야? 산염기 반응이야? 어? 산화환원 반응이라고요. 틀림없이 산화하는 반응. 해도 돼. 이거 산화수 0이죠. 이건 플러스 2죠. 왜냐하면 CL이 마이너스 1이. 산화수 바뀌었네. 얘는 플러스 1이었죠. 얘는 0이네. 산화수 바뀌었네. 이거 산화된 거야, 환원된 거야? 산화수가 커졌으니까. 산화된 거고. 얘는 뿌리 0이 됐으니까 산화수가 작아졌지.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문제 낼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는 문제만이 아니고. 자, 이 반응을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겠지? 이렇게 공통, 요런 게 요즘 과거 문제 유형 추세.
옛날에는 이런 식을 쓰는 문제들이 많이 났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날 수도 있어. 근데 요즘은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실험들이나 어떤 현상들을 딱 여러 개 주고, 아, 얘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봐라. 이런 걸 잘 낸다고. 정리됐죠? 자, 이제 여기서 또 끝내면 안 돼요. 자, 다에서 이거는 이제 또 중등 과정은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저번에 한번 했어. 자, 다가 물이 무슨 분해되는 반응이야? 전기 분해되는 반응이지? 자, 다 반응 이름이 물의 전기 분해 반응이라고. 이거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그렇죠? 전체 반응은 H2O가 H2 상태 생략할게 2분의 5가 된다. 고던소 물질이 생기는 거니까 산화 환원 반응. 자, 그때 이제 특히 이 전기 분해에서는요, 이제 조금 수준이 높지만 요 정도까지는 쓸 수 있도록 공부를 해두는 거야. 전기 분해에서는 플러스 극 쪽에서 일어나는 반응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사실은 따로따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체 반응은 이거지만 사실은 전기 분해는 플러스 전기를 걸어준 쪽하고 마이너스 전기를 걸어준 쪽하고 따로따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되게 쉬워. 우리가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거를 얘기해. 한마디로 전자를 잃으면서 산화수가 증가하는 걸 산화라고 그래. 그럼 환원은 반대야.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반응을 얘기해.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을 얘기합니다. 산화환원은 물질이 전자를 잃냐 얻냐를 갖고 따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되게 쉬운 상식이에요. 지금부터 안 까먹는 방법이야. 논리야. 자, 어떤 물 같은 화학 물질이 있는데 여기다가 전기를 걸어줘. 전기. 막대기가 짧으면 마이너스 극이고 막대기가 긴 쪽이 플러스 극이죠. 생각하는 거야. 플러스 극 쪽에서 산화가 일어날까요? 전기 분해시키면 환원이 일어날까요? 생각하기 되게 쉬워. 자, 플러스 전기 쪽에 어떤 화학 물질이 접촉을 했어. 얘네들이 만났어. 플러스 극 쪽으로 이 플러스 극에 물이 닿았어. 항상 화학에서 움직이는 건 전자죠. 그냥 힘 잘 생각해봐. 플러스 극은 전자를 당길까? 전자를 뺏어갈까? 전자를 줄까? 플러스 극은 전자 마이너스를 땡겨갈 거 아니야? 얼마나 쉬워. 플러스는 전자를 당긴다고. 그러면 물질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게 되는 거야? 플러스 극에 전자를 얻게 되는 거야? 잃게 되는 거지? 산화환원은 이 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질이 어떻게 되나를 갖고 따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물이 전자를 뺏기겠지? 플러스 극이 산화가 일어나는 거야? 환원이 일어나는 거야? 산화인 거지. 이건 외울 것도 없어. 전기분해에서 플러스 극은 바로 산화전극이 되는 거야. 아, 뭘 외워? 생각하는 거지. 아, 면접에서 물으면 뭐라 그럴 거야? 전기분해 시켰을 때 플러스 극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 그럼 뭐라 그러면 돼? 생각해. 물질이 플러스 극에 닿으면 그 물질이 플러스 극 쪽에 전자를 뺏기겠네. 아, 물질이 전자를 잃게 되네.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지.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한다. 산화가 일어나는 장소, 산화전극. 자, 반응식 써볼게. 반응식 이제 되게 쉬워요. 전자를 뺏긴다라는 생각만 하면 돼. 자, 물이야. 자, 생각이야. 물이 전자를 뺏겨. 야, 여러분들 원자 포함해서, 야, 물은 전체적으로는 이온이야, 이온이 아니야? 전체가 0이잖아, 전기가. 그치? 자,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던 물질이 전자를 뺏겨.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갔어.
무슨 이온으로 바뀌어야 돼? 양이온으로 바뀌는 거지. 야, 이것도 얼마나 쉬운 생각이야, 그지? 어떤 물질이 전자를 뺏기면 양이온이 되잖아.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 수소와 산소로 된 이온 중에서 양이온, 대표적인 양이온이 바로 뭐야? H 플러스. H 플러스 이온이 생겨. 너무 당연한 거죠. 몇 개 생길까? 2개 생기겠죠. 왜 플러스로 바뀔까? 전자를 잃으니까. 자, 그때 플러스 1자리가 몇 개 생겼어? 그러면 전자 몇 개 잃은 거야? 2개 잃은 거지? 더하기 전자 2개. 전자를 E 마이너스라고 쓰나? 전자 2개 잃어야 돼. 요게 산한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질량 보존만 하면 돼, 이제. 야! 이게 이거로 바뀌었어. 남는 게 뭐야? 5지. 5는 전기 떼야 돼, 안 떼야 돼, 이제? 아니, 5는 전기는 안 떼야지. 얘 0이잖아. 이거 0이잖아. 뿌릴 2개, 마일 2개니까 이거 0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0이어야죠. 그러니까 O2여야지. 2분의 1 O2. 간단한 수학하는 거야. 간단한 수학. 내가 또 누누이 얘기하잖아. 화학 반응에서 반응하기 전과 반응한 후에 반드시 같아야 되는 게 2개 있다고. 뭐? 제발. 세기의 경입기도 아니고. 반응하기 전과 반응한 후에 수학에서 수학적으로 반드시 같아야 되는 값이 2개 있다고. 질량, 전하량. 좀 유식한 말로 질량 균형.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전하 균형. 그게 전하량 보존 법칙이고. 화학 반응에서도 2가지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질량 보존이 뭐냐? 원자 수는 똑같아야 돼. 전하량 보존은 뭐냐? 왼쪽의 총 전기의 양과 오른쪽의 총 전기의 양은 같아야 된다. 이거 얼마야 지금? 0. 뿌릴 2개. 전자가 마일이잖아. 마일 2개. 이거 얼마야 합치면? 전기만 합쳐. 0. 그럼 얘도 뭐 해야 돼? 0. O2. 이 식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외우면 되는 거야. 이걸 그냥 무대뽀로 외우려고 하면 안 돼. 물이 전기 분해될 때 플러스기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을 통째로 외운다고? 아이고, 그렇게 암기력이 좋아? 암기는 이런 걸 암기하는 거죠. 산화의 뜻이 전자를 잃는 걸 산화라고 한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암기하는 거고. 그럼 얼마나 논리적인가 다시 보자. 제발 이거 반대로 좀 쓰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생각. 진도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매일 하나하나 할 때 이거를 그 시간에 자기 걸로 소화시키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곧 마이너스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 자, 일단 전기분해야. 전기분해. 전기를 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줄까요? 뺏어갈까요? 자기가 마이너스니까. 전자를 주겠죠. 전자를 밀어낼 거 아니야, 이 마이너스 극이. 그지? 자기 자신이 전자를 주겠죠. 그러면 물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는 거야, 잃는 거야? 마이너스 극이 전자를 주니까 물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게 되는 거죠. 산화야, 환원이야? 환원이야. 아, 환원 전극이. 환원이 일어나는 장소다. 그 말이야. 자, 이제 여러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자, 물이야. 전자를 잃어, 얻어. 얻으니까 더하기 전자. 얻으니까 왼쪽에 전자를 더해줘야지. 야, 전자를 얻으면 무슨 이온이 만들어져야 돼? 음이온. 여러분들 이 정도 알아. 니네 중학교에 나오는 이온 중에 O와 H와 관련된 음이온. OH 마이너스. 추산해.
O2-가 아니야. OH-가 됩니다. 여기 전기 얼마야 지금? 마일. 이미 마일이지. 이거 한 개만 생기는 거. 남는 거 써 이제. 이거 남는 거 전기 떼야 돼 안 떼야 돼 이제? 안 떼야지? H2는 거죠. 얼마? 2분의 1 H2. 자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산화 환원은 전자를 잃고 얻는 건데 잃는 놈이 있으면 얻는 놈이 있고 얻는 놈이 있으면 잃는 놈이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도 반드시 같아야 돼. 그 말이 뭐냐?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는 반드시 같아야 돼. 이게 전압 이용. 다시 얘기하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이 전자 앞에 개수가 반드시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전자는 얼마야? 2개지. 여기 전자가 몇 개야? 1개. 이거 같이 동시에 일어나려면 전자수를 같게 맞춰야 된다고. 어디다가 얼마 싹 곱하면 돼? 밑에다가 싹 곱하기 2를 한다고. 2H2O, 2전자, 2OH- H2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론, 이 개수 맞추는 게 왜 중요하냐? 맞죠? 수소와 산소가 몇 대 몇으로 발생해? 2대 1로 발생하네. 근데 내가 들어봐. 이 두 식을 얘들아 이 식과 이 식을 더하는 거야. 한번 더해볼게. 그냥 눈으로 해 이거는. 이 왼쪽 거 더하면 얼마? 3H2O지. 맞아? 전자 두 개는 날라가죠. 전자 두 개는 날라가죠. 더하면. 이거 수학 등식이라고 보고. 우변에 뭐 남느냐? 요거 두 개랑 요거 두 개인데 야 이온끼리는 만나지? H 플러스 하나와 OH 마이너스 하나가 만나면 뭐 돼? 물 되죠. 그럼 물 두 개가 도로 생기네. 남는 건 2분의 1 H2 O2. 자 3H2O 2H2O니까 이거를 좌변으로 넘기면 1H2O만 남네. 이거 나오네. 이거 나오네. 이 전체 반응은 참 쉽죠. 물의 전기분해 이 전체 반응은 너무 쉬운 거야. 근데 물의 전기분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이 반응식을 따로따로 쓸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이게 돼야 나중에 과거 가면 이제 화학 전지라는 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화학 전지라고 있잖아 원래 화학에. 배터리. 물의 전기분해도 너무 유명한 과정이야. 요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복습을 하라 이거야. 좀. 이건 이제 너무 유치한 거야. 이거는 참 원시적인 거라고 할까? 내가 들어봐요. 이런 확신이 있어. 어떤 확신이냐? 어떤 기체가 발생했는데 내가 들어봐. 어떤 기체가 발생했는데 적어도 셋 중에 하나인 건 확실해. O2 아니면 H2 아니면 CO2 셋 중에 하나래. 뭐 Cl2 같은 거는 절대로 아니고 적어도 셋 중에 하나래. 그 확신은 있어.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확실하다면 이 세 개 중에 어느 기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얘네들은 비금속이니까 불꽃 반응이 안 되죠. 물론 CO2는 다른 방법도 있어. 야, CO2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뿌얘지잖아. 그지? 근데 이 세 개를 동시에 구분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다.
이 기체가 나오는 지점, 기체가 막 나오는 그 실험 장치, 시험관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시험관에서 막 기체가 발생한다고 가는 후에 이 시험관 입구에다가 성냥불을 갖다 대고 성냥불. 너무 유명한 거죠. 자, 산소가 성냥불을 만나면 어떻게 돼? 더 잘 타지. 성냥이 타긴 타는데 더 빨리 타버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나요. 확 소리가 나요. 내가 만든 말이 아니야. 불이 더 번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자, 수소가 발생하는데 성냥불을 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수소는 자기가 직접 타는 거지. 이 수소가 폭발하는 소리가 난다. 펑! 또는 퍽! 소리가 난다. 퍽! 뭐가 폭발하는 비슷한 소리가 난다. CO2가 발생하는 시험관 입구에다가 성냥불 대면 어떻게 될까? 꺼져요. 성냥불이 꺼져버려요. 초등 수준의 생각인 거지. 요 말 알아도. 그래서 이 산소의 역할을 뭐라 그래요? 원래 연소가 되고 있는데 그 연소가 더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지?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 한자로 얘기해. 아이고 바보야. 야, 니네 영화에서 주연 배우를 도와주는 배우를 뭐라 그러니? 그 조자가 도울 조자인 거야. 도울 조자. 조연의 조자가. 조연성. 수소는 타는 걸 도와주는 거야. 자기가 직접 타는 거야. 연소가 가능한 거지. 이게 가연성. 이건 불을 끄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CO2를 어디다 이용해요? 불을 끌 때 쓰잖아. 소화기에 쓰는 거. 소화기의 재료로 쓰는 거. 이 문제까지 푸는 거야 지금. 근데 이 정도 답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실험 장치 강화다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기체가 지금 나오는데 이 기체를 따로 모으고 있죠. 야, 우리가 기체가 발생했을 때 이 기체를 모으는 걸 뭐라 그래? 두 글자로? 치환한다 그래요. 기체를 치환한다. 치환하는 법이 몇 가지가 있어? 또 까먹었어? 세 가지가 있어. 가는 무슨 치환? 수상치환. 왜? O2. 야, 가에서 발생하는 기체가 뭔데? O2인데 O2는 물에 잘 안 녹잖아. 그지? 나는 하방치환이라고 그러죠. 기체가 아래로 가는 거 아니야. 그지? 왜?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 시험관을 이렇게 눕힌 거야. CO2가 아래로 갈 테니까. 알았어? 이게 요거 테스트 문제였잖아. 이 실험 장치에서 이거 눕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오른쪽. 다가 뭐야? 다는 수상치환이죠. 그죠? 어차피 물 전기분이니까 그냥 수상치환인 거죠. 왜? 수소, 산소 둘 다 우리 안 오고. 와, 이 실험 장치의 차이점, 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 물론 주목적은 산화화는 뭐 이게 그렇지만 이 실험 장치 세 개의 차이점. 가와 나는 수상치환, 다는 하방치환이다. 오케이? 그것도 차이점이네. 이런 문제들을 열린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나 영재학교 문제, 열린 문제가 뭔지 알아? 딱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그만큼 다양성, 여러분 사고의 또는 지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테스트하는 문제고, 열린 문제. 열린 문제를 내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다양성, 머릿속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느냐. 뭔가 창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낼 수 있느냐 뭐 그런 걸 묻는 거죠.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답에 속하는 답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 다 쓰면 제일 좋고. 이런 연습을 자꾸 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1번 문제 해결했고요. 자, 오늘은 미안한데 시간이 하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아버렸는데 쉬면 그냥 끝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쉬었다 화장실 갔다가 또 와가지고 다시 모여서 하면은 또 왔다 아까운 시간 있잖아. 그러니까 나랑 협상하자. 안 쉬는 대신에 5분 일찍 끝내줄게. 저번에도 그랬다 늦게 왔지만. 그랬나요? 자, 10분만 수업 딱 더 할게. 15분 남았는데, 자, 여기 앞 페이지로 가. 여기 앞 페이지에 백지 있지? 이건 이제 조금 많이 차원이 높은 거야. 간단하게만 할게. 간단하게. 불꽃 반응은 물질에서 방출된 빛을 본 거야. 그지? 네. 그 물질이 직접 낸 빛인 거죠. 전자가 직접 낸 빛인 거죠. 아까 원리 보면 출발은 물론 열을 가했는데 그 열을 누가 흡수해? 불꽃 반응. 물질 중에서도 누가 흡수해? 전자가 그 열을 흡수해.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가 무슨 상태로 가? 듣은 상태로 가. 거기서 다시 무슨 상태로 가? 바다 상태로 가. 그 에너지 감소한 차이만큼 누가 빛을 내는 거야? 전자가. 그 결론은 그 전자를 가진 원소가 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원소 자체가 바로 직접 빛을 내는 거지. 야, 우리가 자기가 직접 빛을 낼 때 그 물질을 뭐라 그래? 광원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지? 불꽃 반응이나 선 스펙트럼은 그 화학 물질이 광원인 거야. 광원. 광원이 뭐야? 빛을 낸 근원지라고. 그 빛이 처음 발생한 곳이, 야, 나트륨 원소를 불꽃에 집어넣으면 무슨 빛이 나와? 노란색 빛이 나오지? 그 빛 누가 낸 거야? 햇빛에 있던 노란색이 보이는 거야? 나트륨이 낸 거야? 나트륨이 광원인 거야. 알았어? 그래서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어떤 물질의 색에 대해서 필기 메모, 간단하게 메모. 물질의 색. 야, 사람 눈에 색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뭐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인 거야? 가시광선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인 거지? 그냥 쉬운 말로 물질의 색은 가시광선이라는 이 빛이 시각세포에, 그지? 시각세포에 닿으면, 시각세포에 도달하면 우리 이렇게 우리 인간의 감각기에서 색으로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이 자, 이제 물질 입장에서 보는 거야. 물질이 광원인 경우가 있어요. 물질이 광원, 그 낸 빛이 그 물질의 색으로 보이는 게 있어. 그 얘가 바로 뭐였던 거야? 물질 자체가 광원인 게 뭐야? 좀 전에 했잖아. 그 물질이 진짜로 내는 빛인 거. 불꽃 반응, 선 스펙트럼, 각종 전구들. 그런데 그 보이는 물질의 색이 그 물질이 광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물질이 광원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 빛의 근원지는 어딘 거야?
햇빛인 거지. 햇빛. 쉬운 말로 햇빛. 원래는 햇빛에 있던 빛인 거야. 물질이 광원이 아니면 그러면 광원은 누구냐? 광원은 햇빛인 거야. 햇빛. 자연광이라고. 자연광. 태양광. 그냥 자연광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 자연광이 어떻게 물질의 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야? 마지막. 이 자연광 광원 중에서 자연광에서 잘 들어? 물질에서 반사된 빛이 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흡수하지 않고 반사한 색이 그 물질의 색입니다. 이 분필 현재 이 물체 무슨 색으로 보여? 노란색. 그러면 이 노란색은 이 분필이 낸 빛이야? 아니야! 야, 이 분필이 빛을 내는 거라면 우리 교실에 불을 꺼도 이거 무슨 색으로 보여야 돼? 노란색으로 보여야죠. 근데 불 끄면 안 보이잖아. 얘가 광원은 아닌 거죠. 그럼 얘가 노란색인 건 어디서 온 빛인 거야? 자연광인 거죠. 형광등이나 햇빛. 어떤 일 벌어진 거야? 우리 자연광은 특히 백색광이지? 백색광. 여러 가지 색깔이 빛의 삼원색이 모두 포함된 빛. 백색광이라고. 자, 근데 왜 이게 우리 눈에는 노란색으로 보여? 노란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노란색만 반사된 빛이 그 물질의 색이라고. 광원이 아닌 경우. 자, 한 가지 더 있어. 이거 좀 어려워. 반사된 빛도 색이지. 이렇게 얘기해도 돼. 흡수한 빛의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이 설명할 거야. 흡수한 빛의 고색도 물질의 색이래.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중등 중등 물리지만 이 보색이 너무 중요한 거야. 보색이 뭐야? 쉬운 말로 반대되는 색. 자, 혹시 알아? 자, 보색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뭐라 그럴 거야? 보색의 정의가 뭐라 그럴 거야? 자, 잘 들어. A의 보색은 뭐냐? 자연광에서 A만 뺀 나머지 빛을 보색이라고 해요. 자, 다시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A와 A의 보색을 합치잖아? 그러면 백색광이 되는 게 공식이야. 이 빛을 보색이라고 해요. 그 빛과 합쳐졌을 때 백색광이 될 수 있는 빛. 공식이야. 수학 공식 같은 거. 야, 그럼 이거를 얘들아 A의 보색은 뭐라고 해도 돼? 백색광에서 A를 제외한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자, 그래서 보색 관계. 우와, 이 색은요, 색을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중학교에는 여러분들, 뭐, 선홍색 뭐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 그냥 이렇게 해도 좋아. 빨, 주, 노, 초, 파남은 같은 영역이라고 보면 돼. 파남. 이쪽은 파란색, 이쪽은 남색, 그리고 보라색. 7개 색깔 중에, 무지개색 7개 색깔 중에서 파남은 한꺼번에 묶으면 색이 6개가 되지. 이렇게 오렌지 그림을 딱 그려놓고 순서대로 빨주, 노초, 파남보 그렇게 한 바퀴 삑 돌리세요. 그럼 이제 보색 가르쳐주는 방법 알려줄게. 야, 여기서 뭐가 빛의 삼원색이야? 여기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빛의 삼원색이죠. 그죠? 요렇게 중간은 이거랑 얘랑 섞이면 이런 색깔이 되는 거야. 자, 그때 보색은 뭐냐? 보색. 그 색깔의 맞은편에 있는 게 보색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어. 마지막에 오늘 자, 지금 이 분필은 무슨 색으로 보여요? 노란색으로 보이지? 자, 노란색으로 보여?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자, 분명히 이 분필은 광원이야? 적어도 광원은 아니야. 광원은 아니지? 그러면 광원은 뭔 거야? 자연광이었던 거야.
자, 그 자연광 중에서 둘 중에 하나야. 자연광에서 노란색만 반사하면 노란색만 반사하고 나머지 빛을 다 흡수하잖아? 그러면 노란색으로 보여. 노란색만 반사해도 노란색. 자, 근데 하나가 더 있어. 노란색의 보색을 제한 나머지 빛을 다 반사시켜도 노란색으로 보여. 자, 노란색의 보색이 뭐야? 보라색이지. 아, 보라색을 흡수해도 보라색을 흡수하는 물질은 노란색으로 보여. 자, 되게 쉬워. 생각하는 방법. 요 색으로 보이는 거는 요 색을 반사하거나 하나 더 요 색의 보색을 흡수하거나. 그럼 다시 얘기해봐. 빨간색으로 보이는 물체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야? 빨간색을 반사하거나 초록색을 흡수하는 물체.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네, 여러분들 중학교에서는 이걸 빨주 노트 파는 보를 잘 안 하죠. 자, 이거 중학교 거로 할게. 오늘의 마지막. 진짜로 이제 딱 됐네. 이거 다 배웠어, 안 배웠어? 빛의 삼원색. 아직 진도 안 나갔어? 중학교? RGB. 중학교 거래. 중학교 거로 외우면 좋아. R. 한 칸씩 떼어. G. B. 이게 뭐야? 레드. 빨. 초. 파. 그지? 블루. 이 색 뭐야? 야, 초등학교 때 물감도 많이 해봤어. 섞어봤잖아. 빨간색하고 초록색 섞은 게 뭐야? 노란색. 초록색하고 파란색 섞은 건 뭐야? 이건 쉬워. 청록이죠. 이건 청록색. 이거 빨간색하고 파란색 섞은 거 자홍색. 이게 보라색이죠. 자홍색.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우죠. 꼭 외워놔. 꼭 외워놔. 여기서 요거 세 개 B급. 요 세 개가 빛의 삼원색. R과 G와 B가 만나면 백색광이 됩니다. 자, 만나볼까? 이제 만나볼까? 자, 블루의 보색은 뭘까요? 노란색. 아니죠. 그렇죠. 소리 맞은. 블루의 보색은 요 색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색이지. R 더하기 G. R 더하기 G가 뭐야? R 더하기 G. 노란색입니다. 요거 딱 외워놓고. 그러면 내가 들어가 이제 마지막. 오늘 이 대답 문제 오늘 수업 끝. 숙제는 미리 얘기할게. 여러분들 아직 다 배우진 않았지만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32페이지까지 그냥 연습해와. 32페이지까지 숙제는 해와. 자. 잠깐만. 저번 주 숙제가 어디까지였어? 32페이지 아직 너무 많나? 24페이지까지 해와. 24까지만 해와. 오늘 배웠으니까 이제 문제 좀 풀 수 있겠다. 그지? 자, 요대답하고 가자. 자, 어떤 물질이, 이제 이거 해. 지금 이 물체 무슨 색? 노란색. 자, 이거 광원이야? 광원은 아니야? 광원은 아니야? 이 광원은 아니에요. 자, 이 분필 속에 섞은 물감이 있겠죠. 물감, 색소. 색소가 바로 분자죠. 이 물감에, 이 분필에 섞은 노란색 색소 분자는 어떤 성질을 가진 분자인 거야?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노란색을 노란색만 반사했거나 무슨 색을 흡수한 거야? 파란색을 흡수하면 노란색으로. 자, 노란색을 반사했단 말은 무슨 색과 무슨 색을 반사했다고 해도 돼? 빨간색과 초록색을 반사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알았어요? 이거 섞인 색이 노란색이니까. 돼, 안 돼? 불안한데? 할 수 있지?
여기까지 기억해 두는 거야. 물질의 색. 광원이어서 색인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신이 광원은 아닌 경우에는 자연광에 의해서 반사하거나 흡수한 빛에 의해서 물질의 색이 결정된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배운 거 싹 다 집에 가서 다시 리뷰, 복습을 꼭 다시 하도록. 알았죠?